이 그림은 오렌지 귤 눈동자가 예쁜 고양이 이미지를 발견하게 돼서 그 고양이를 그리게 됐어요. 예쁜 눈동자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오렌지 색깔 뭔가를 같이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귤을 그렸어요. 오렌지라고 하기에는 귤이 더 귤스러운 것 같네요. 이 그림은 제가 제가 보이면 안 되는데 아우 힘들어. 자, 이 그림은 제 얼굴 왜 보이죠?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될까요? 정말. 자, 이 그림은 제가 과일과 고양이를 그린 거예요. 과일도 그리고 싶고 고양이도 그리고 싶어서 과일을 수확한 귀여운 고양이, 농부 고양이를 그려봤어요. 이 그림은 지난번에 컬러링 시트 만들어서 색칠했던 고양이 그림이고요. 위에 있는 그림은 부엉이 그림도 있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I'm fine, 파인애플, 난 괜찮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 위로라는 그림이고요. 또 고양이가 있어요. 곳곳에 그림들이 숨어 있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는 없지만요. 자, 여기에는 저의 부엉이 그림도 있습니다. 부엉이 그림은 얘가 원화예요. 제일 처음에 그렸던 부엉이입니다. 조금 더 털 묘사 같은 게 좀 거친 느낌? 근데 제일 처음에 부엉이 캐릭터를 잡게 된 그림이죠. 커피 부엉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호리병 그림, 호리병에 꽃을 넣어서 그린 그림인데 엄청 오래됐어요. 1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꽃들도 있는데 이 그림 언제 완성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보았던 요정들이 있는 수채화 그림. 어서오라고 인사하는 인사 부엉이 그림이에요. 웰컴 하는 거죠. 이 그림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올빼미 그림이에요. 나팔꽃이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꽃말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팔꽃과 올빼미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부엉이와 도자기, 무화과를 그린 그림이죠. 그림은 풍요의 호리병 다담입니다. 다 담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이에요. 이 그림은 질감 효과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던 작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했고 모델링 페이스트, 데코스톤 그런 것들, 반짝이, 또 뭔가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붙인 작업이면서 좀 제가 색감을 칠할 때 한국적인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올빼미가 부엉이를 납치하는 그런 귀여운 드로잉이에요. 그림은 귀여운 식빵 고양이를 그린 거고요. 표정이 참 시크하죠. 그리고 이 그림은 포옹하는 부엉이와 올빼미, 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귀여운 고양이 커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정호영 셰프님을 닮은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귀엽죠? 그림은 바다에 다녀와서 그린 검은 고양이와 조개 껍질 불가사리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참 귀엽죠? 이 그림은 푸른 꽃과 붉은 배경에
앞머리가 있는 뱅 헤어스타일의 앞머리가 있는 귀여운 식빵 고양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오려가지고 아크릴 그 액자에다가 이렇게 띄운 건데, 이런 식으로 집을 장식하는 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과 검은 고양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그릇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림을 먼저 그렸지만요.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사랑에 빠진 올빼미 그림이에요. 은 시커멓게 탄 주전자인데요. 조금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시커멓게 탄 주전자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지만 이건 넘쳐 흐른 눈물 같은 상징으로 그렸었지만, 저는 나중에 제 마음을 치유하고 이 시커먼 주전자 아래에 넘쳐 흘렀던 물 부분에 반짝이를 덧칠해서 그림을 좀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어쩜 부여했을지도 모르죠. 마음이 힘들 때 그 힘듦을 표현한 그림이었지만, 그걸 힘듦으로 바라보지 않고 반짝반짝 반짝이는 반짝이를 발라주면서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극복했다라는 표현이, 극복이라기보다는 괜찮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파스텔로 그린 귀여운 고양이고요. 수채화로 그린 화려한 고양이입니다. 턱시도 고양이. 아주 화려하죠. 이때 참 열심히 묘사를 한 것 같네요. 장신구 묘사한 거 보이시나요? 한 걸 많이 그렸을 때 그린 이 고양이도 망토와 왕관까지 쓴 아주 화려한 고양이 그림인데요. 파스텔이랑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썼던 것 같아요. 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기 저도 보이는데 저렇게 보이는 건 뭐 잘 안 보이니까. 자, 고양이를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밤에 산책길에 나가서 산책하다가 보게 된 하얀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그 고양이를 파스텔로 그려본 그림이에요. 눈동자에 보면은 별들이 박혀 있는 것 같죠? 아마 산책길에 고양이도 보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날이었나 봐요. 이건 재밌는 그림, 그냥 가벼운 드로잉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온 날,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그렸던 그림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날이라도 누군가 함께 한다면 괜찮겠죠? 많이 무섭지 않겠죠? 자,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이 물에 반사된 비친 부엉이와 올빼미의 이 모습을 되게 재밌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나름 뿌듯하네요. 그리고 재밌는 표현으로 억수로 비가 많이 온다, 억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림은 여러 가지 펜을 활용해서 그린 고양이 그림이에요. 좀 귀여운 느낌보다는 심플하고 조금 시크한 느낌이랄까? 고양이 표정도 좀 시크하죠. 그냥 고양이, 조용한 고양이, 부드러운 고양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불 속에 앉아있는 고양이인데 머리에 꽃장식을 그려주었어요. 어떤 방랑자 누군가가 어떤 배를 타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거대한 고양이가 누가 오는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대한 고양이 그림. 이건 오일 파스텔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밤 풍경의 부엉이 그림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밝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대비 효과가 극대화돼 가지고 그림이 잘 보여지네요. 이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저희 집에 있는 그림들 재밌게 보셨나요? 전부를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 거의 대부분
부엉이, 올빼미, 고양이, 꽃 이런 그림들인데요. 그러고도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은 고양이. 귀엽죠? 네. 창밖을 바라보는 고양이인데요. 눈동자의 동공 모양을 새 모양으로 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림은 예쁜 꽃장식 옷을 입은 하얀색 고양이인데요.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였던가? 네.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도 고양이 눈동자가 참 예쁘죠? 그리고 이 고양이 그림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고, 뭔가 추운 날 이제 따뜻한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귀여운 고양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도 약간 따뜻한 바닥에 이제 고양이가 앉아 있는, 그리고 우리가 겨울에 즐겨 먹는 귤, 네. 이렇게 조금 평온한 느낌의 그런 그림을 그려봤고요. 이 그림은 귀여운 아기 고양이 그림이에요. 근데 물방울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 고양이 그림이랑 머리 위에 있는 오리가 귀엽죠.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그린 고양이인데, 이 그 고양이가 아기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조그맣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귀여워서 아기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13살인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던 고양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그렸는데 제가 그린 고양이보다 실제 고양이가 훨씬 더 귀여워요. 네. 이 그림은 엄마 고양이랑 아기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너무 따뜻하고 예뻐서 그린 색연필로 그린 고양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좀 장난스러운 고양이 그림인데, 고양이들이 보통은 물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을 튼 거예요, 실수로. 그래가지고 얘가 냥냥 이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표정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막 물을 끌려고 잠그려고 하는데 빨리 잠궈지지 않아가지고 얘가 당황한 냥 이렇게. 저는 이런 귀여운 설정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고양이들이 귀엽지가 않은 거예요. 좀 뭐랄까, 머리를 너무 크게 그렸다고 해야 되나? 뭔가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이 고양이들한테 정말 미안해서 못생기게 그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글을 썼죠. 이 고양이는 제가 영화 듄 있잖아요. 듄 개봉했을 때 푸른 눈동자의 매력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이미지를 보게 돼가지고, 이 고양이 이미지를 보게 돼가지고 그렸어요. 네. 그리면서 예쁜 꽃들을 같이, 푸른 빛깔의 꽃을 같이 그려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렸고요. 제가 약간 코가 나와서 죄송해요. 이 그림은 또 수채화 색연필을 활용해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수채화 색연필로 그려가지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린 지 좀 됐는데, 그려가지고 물로 조금 이렇게 색감을 번지게 한 다음에 또다시 그 위에다가 유성 색연필로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귀엽죠? 좀 화려한 고양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빵처럼 그린 고양이에요. 약간 또 빵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약간의 이제 오일 파스텔로 그려서 질감이 부드럽고 뭔가 살아있는 고양이라기보다는 빵으로 만든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그냥 여러 가지 펜들을 활용해서 그렸던 고양이 그림이에요. 약간 복고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오드 아이인가? 눈 색깔이 양쪽이 다른 거? 그게 좀 매력적인 고양이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색연필로 그린 아기 고양이 그림인데 방석 위에 앉아 있는 아기 고양이에요. 귀엽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엄청 많아요. 이 고양이는 제가 수채화 물감으로 수영하는, 바닷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검은 고양이를 그렸거든요. 네, 어때요? 물 느낌 잘 표현했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또 반짝이는 펄 물감을 그 위에 또 덧발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보면은 반짝반짝하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데 여러분이 영상에까지 그 느낌이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즉흥적으로 스케치 없이 팍팍팍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영상에 아마 기록이 남아 있겠죠? 이 그림은 수채화가 아니라 이 그림은 색연필, 아마도 유성 색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지금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섬세하게도 고양이를 그렸었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모자 표현한 거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은 또 내가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잘했네, 이렇게 이 모자 표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양이의 알 수 없는 표정, 귀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저는 조금 이 그림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식빵 고양인데 무서워요. 색연필로 그린 거고 무서워요. 자, 다음 고양이는 크리스마스 고양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촛불 하면은 생각나는 24년 12월 네, 그때 그린 고양이 그림입니다. 유성 색연필로 그렸고요. 귀엽죠?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그림은 털뭉치 위에 있는 아기 고양이입니다. 이 그림도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털뭉치, 노끈? 뭐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표현을 재밌게 잘 한 것 같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아기 고양이 그릴 때 약간 필 받아서 그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아기 고양이 조금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이 이목구비가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귀 위치가 너무 맞죠? 귀가 아무리 아기 고양이 귀가 크다고 해도 이 얼굴이 약간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 넣어야 돼, 아마. 포토샵으로 그걸 수정해주면 훨씬 귀여울 것 같긴 한데 그 수정까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이걸 나중에 혹시 제가 상품화를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면 좋겠네요. 이 그림에서 포인트는 이 아기 고양이가 계란 후라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기 고양이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조그맣고 가볍다, 이런 생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회색 고양이를 표현한 것 같네요. 네. 색연필로 고양이를 표현하고 여기 아래쪽에 털 부분을 할 때는 뾰족한 샤프로 긁어서 털 묘사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연필로 이렇게 또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긁어 놓은 선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털 묘사 느낌이 좀 재밌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초록 색깔 나뭇잎은 또 수채화 물감 또는 수채화 브러쉬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양이 그림은 멋쟁이 고양이 그림입니다. 네, 유성 색연필로 그린 그림인데 모자와 털 옷을 입고 식빵을 굽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에요. 제가 장모 고양이를 그렇게 많이 그리는 것 같진 않는데 아무튼 이 고양이는 이 무늬가 조금 호랑이처럼 화려한 표범이나 호랑이 이런 그런
뭔가 문양이 조금 화려한 그런 고양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아마 제가 겨울에 그렸던 그림인가 봐요. 빨간 모자와 목도리를 한 귀여운 고양이 드로잉인데요. 이것도 유성 색연필로 조금 빠르게 드로잉을 팍팍팍팍 했던,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는 빠르게 표현했던, 좀 프리프리하게 그림 프리프리하게 표현했던 고양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조금 거칠게 표현한 고양이 그림인데요. 귀여운 느낌보다는 좀 늠름한 느낌인 것 같죠? 근데 또 글은 러블리캣이라고 제가 사랑하니까요, 고양이를. 자, 그리고 이 고양이는 오일 파스텔로 그린 고양이입니다. 아기 고양이 귀엽죠? 이 그림도 크리스마스 무렵 겨울에 그렸던 그림인가 봐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왠지 여러분 느낌이 AI로 만든 그런 고양이 느낌 나지 않아요? 아마 이거 제가 챗GPT로 고양이 자료를 이제 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고양이 그림을 보여줘 이렇게 해서 그 고양이를 보면서 이제 의인화된 이런 옷 입고 있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챗GPT 느낌 많이 나죠. 이 그림은 이 질감 있잖아요. 모델링 페이스트라는 재료를 밑에다가 발라서 질감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그리게 되면은 아주 뭔가 좀 수채화로 채색을 했지만 두께감이 있는 표현, 아크릴 물감이라든지 그런 유화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표현 기법이에요. 이거 종이에다가 이렇게 얇은 종이에다가 그렸지만 두께감이 표현되었죠. 그리고 이 그림 정말 안타까운 그림인데요. 제가 이 빵을 참 재밌게 그렸었거든요. 빵 표현을 생각보다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빵처럼 잘 보이게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촬영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빵을 진짜 재밌게 다 그리고 이번에 영상 좀 잘 나왔겠다 이랬는데 빵 그리는 촬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이 빵 그림은 그냥 완성된 채로 여기에다가 고양이들을 심플하게 조금 귀엽게 끄적끄적 그려가지고 영상을 올렸던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꽃밭에 앉아있는 시크한 고양이. 고양이들은 막 귀엽게 미소를 강아지들처럼 미소 짓고 이런 느낌이 잘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표정을 많이 관찰하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이런 표정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표정?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화려한 예쁜 꽃밭에 앉아있지만 이렇게 시크한 표정을 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그린 또 고양이가 이 그림이에요. 유성 색연필로 그렸죠. 제가 이때 아까 설명드린 그 뾰족뾰족한 샤프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 가지고 이렇게 털 묘사하는 거에 재미를 붙였던 때인데 이 그림에서 좀 아쉬운 게 눈을 너무 크게 그린 거예요. 제가 눈이 너무 크고 약간 위치가 애매해요. 근데 이거 이미 포토샵도 아니고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도 만약에 상품화를 한다면 제가 포토샵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눈을 조금 아쉬운 부분을 살짝 고쳐주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고양이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이 그림은 밑에다가 뭔가 오일 파스텔을 깔아가지고 밑에 색감을 이렇게 오일 파스텔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유성 색연필, 오일 파스텔 그런 걸로 그린 것 같은 기억인데요. 이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고양이 그림 목록에 아마 이 영상도 있을 거예요. 잠자는 고양이 그림. 되게 부드럽죠. 그리고 이 고양이 그림은요.
크리스마스 때 그린 그림이에요. 네, 컬러링 시트, 컬러링을 할 수 있는 라인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제가 채색을 한 거고, 이거는 OGQ 마켓에 가시면 이 컬러링 시트를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500원에.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영어 스펠링을 잘 틀려요. 근데 역시나 아이가 빠졌는 거예요. 예. 어머나, 아이가 빠졌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를 나중에, 이 고양이를 나중에 그려 넣은 거죠. 아이를 들고 있는 고양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R 다음에 아이가 빠져가지고 아, 영어 울렁증. 네, 이렇게 그렸고요. 채색할 때 뭐 색연필도 쓰고, 뭔가 수채화 브러쉬 펜도 쓰고, 반짝이 펜 같은 것도 쓰고, 그렇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채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조금 특이한 고양이. 네, 고양이인지 두더지인지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고양이를 그린다고 그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이렇게 꽃모자를 쓰고 있는 회색 고양이이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없었는데 이걸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도장 같은 느낌으로 이런 장식을 해주었는데, 역시나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이쁘죠, 여러분. 이 고양이는 파스텔로 그린 샴 고양이 말고 약간 장모이면서 샴처럼 얼굴이 어두운 빛깔이 도는 고양이가 있던데, 이 고양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카페에 가서 이런 스타일, 장모이면서 샴 고양이처럼 이렇게 얼굴 부분이 어두운 고양이를 봤는데요. 엄청 그 고양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였어요. 엄청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엄청 야옹야옹 하면서 비비고 나중에 무릎 위에서 잠도 자더라고요. 그 고양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얼마 전에 그린 프리드로잉, 캘리그라피를 또 제가 한 번씩 쓰거든요. 캘리그라피 채널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밤의 부엉이 캘리그라피, 밤의 부엉이 캘리그라피라고 검색을 유튜브에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오글오글거리는 내용들 많이 적어놨습니다. 네, 손글씨로 쓴 유일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도 그림은 전부 미승인이 되고 손으로 쓴 손글씨 이모티콘이 승인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팔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서툰 연애편이라고 검색하시면 카카오 이모티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캘리그라피를 쓰고 붓에 먹물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린 거예요. 프리하게, 프리드로잉, 두들이라고 하죠. 낙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거기에 또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그리고, 부엉이도 그리고, 고양이도 그리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려가지고 연필로 또 중간 톤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아마 마커펜이었나? 마커펜으로 포인트 색깔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추상화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살펴보면은 귀여운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도 한 번씩 그려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도 상품화를 크게 스캔을 해가지고 상품화를 하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 그림은 또 제가 연필로 그린 연필 소묘, 풍경화 그림인데요. 고양이 마을 밤산책이라는 그림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부엉이, 그리고 저 너머의 산기슭에도 고양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숲길을 연인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 오늘 여러분께 왜 보여드렸을까요? 저희 집에 있는 걸려있는 그림들, 그리고 이렇게 또 그림이, 그러고도 그림이 또 더 많아요. 이거 다 보여드리려면은 밤을 새워도 다 못 보여드릴걸요? 이거 지금 이런 그 그림 모아두는 파일이 있는데 지금 다 뽑았잖아요, 제가.
뽑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있어요. 이런 그림들. 이건 약간 모양 그림이 정말 열심히 그렸지만 뭔가 너무 집착해서 너무 집착해서 그려가지고 그림이 조금 뭔가 과한 느낌?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꺼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많아요. 이거는 약간 재밌는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는 영화 관상 생각나지 않아요? 고양이 관상입니다. 네, 관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있고 얘네들도 근데 재밌게 그렸지만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 귀여운 느낌보다는 약간 제 마음에는 이게 귀엽다기보다는 이건 조금 너무 사실적으로 고양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가지고 그렇고 이 그림은 제가 왜 안 꺼냈냐? 이 그림은 상품화를 했을 거예요 아마. 포스터로 했을 거예요. 낚시하는 고양이 그림 수채화 물감으로 수채화랑 색연필 뭐 여러 가지 재료로 그렸던 것 같은데 생선을 잡은 고양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도 굉장히 느낌 괜찮은데 이거 뭐지? 크라프트지에다가 그린 고양이 그림인데요. 뭔가 고양이 눈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약간 환경보호에 대한 그런 거에 조금 꽂혀 있을 때라 가지고 이 슬픈 고양이 눈빛 왜 슬플까? 이렇게 당신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이제 지구의 많은 것들을 뭔가 감사히 먹고 뭐 바라보고 이렇게 경험하고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정말 프리하게 화라락 그린 거라 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여기만 되게 제가 집중 묘사를 하고 몸통 부분은 너무 뭐 거의 그리다 말다시피 한 그런 그림이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하잖아요. 고양이의 몸 부분이 뭔가 몸이 미완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많은 고양이 그림들을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렸는데요. 그려가지고 재생 목록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보여드린 그림들을 그리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는 고양이 그림이든 뭐든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린다기보다는 저는 고양이를 보고 이제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 영상을 모아가지고 배속을 높여서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배속을 빨리 해가지고 그냥 또 배경음악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는 없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설명하는 영상이 가끔 있기는 한데 제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설명을 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은 그래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리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오늘 제가 이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그림 총 몇 장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10장에다가 이 그림 그리고 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 12장의 그림을요, 여러분. 제가 그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 그냥 그림을 이렇게 크게 넣고 상단에는 짧은 제목을 넣어주고 하단에다가 1월 달력을 이렇게 1월 하고 숫자로만 며칠까지 있는지랑 초록 색깔, 빨간 색깔로 토요일, 일요일에 색깔을 넣어서 심플하게 달력을 디자인해서 그걸 디지털 파일로도 이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애쉬에다가 애쉬 있잖아요. ETSY 여기에다가 디지털 파일, 애쉬의 디지털 파일로 제가 판매 등록을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총 12개의 그림, 12달이잖아요. 1년 12달. 12달을 달력으로 디자인한 것과 밑에 숫자 없이 그냥 아트 포스터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디자인해서 A3 사이즈, A4 아트도 A3 사이즈, A4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출력하실 수 있는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엽서를 또 미니 엽서를 디자인했어요. 그림에다가 여기 조그만 제목 쓰고 여기 고양이 그림 넣고 여기 밑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날짜를 여기 넣어가지고 그냥 미니 엽서 사이즈라서 그 기본 엽서 사이즈 있잖아요. 10.5에 14.8인가? 그 기본 엽서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걸 또 등록을 했어요. 요거는 한 사이즈. 그래서 총 5개의 파일을 여러분이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5개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집을 꾸미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애쉬에서는 디지털 파일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나는 집에 프린트기가 그렇게 A3 사이즈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프린트기가 없는데, 그리고 난 출력소 같은 데도 잘 모르고 약간 출력하기가 조금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플샵에다가 A3 사이즈 달력이랑 이렇게 금방 설명드린 그림 있고 하단에 심플하게 1월 이렇게 제뉴얼이 뭐 이렇게 전부 영어로만 했어요. 약간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해서 디자인한 포스터죠. 포스터 달력을 A3 사이즈로 12달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미니 엽서가 아니고 여기는 약간 빅 사이즈 엽서예요. 빅 사이즈. 애쉬에 등록한 것보다는 커요. 11.5에 17.5 사이즈의 엽서입니다. 달력 엽서인 거죠. 그러니까 한 달씩 볼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제가 판매 등록을 2가지 상품을 해두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늘 이제 콘텐츠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 굿즈나 디지털 아트 파일로 판매 등록을 계속 해오고 있긴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제가 그것들을 하느라 제가 그림을 못 그렸네요, 여러분. 이제 요거 다 상품 등록 다 했으니까 나중에 또 빨리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는 영상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젯밤에 스케치도 했습니다. 오늘 완전 이건 뭐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년에 병오년이잖아요. 붉은 말의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스케치했거든요. 말이에요. 말이고 제가 사랑하는 부엉이와 올빼미,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귀여운 고양이까지. 2026년에는요, 이 붉은 말처럼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붉은 말처럼
더 열정적으로 부엉이와 올빼미 고양이를 그리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스케치를 구상을 일단 해봤어요. 네, 이렇게 말 그림 스케치도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다가 또 생각난 게 귀여운 있잖아요. 이 귀여운 거 이거 여러분 아시죠? 흔들목마. 흔들목마가 생각나가지고 흔들목마를 타고 있는 올빼미와 부엉이 고양이 그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스케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거 컬러링 시트로 만들 거예요. 네, 컬러링 시트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만드는 영상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채색하는 영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게요. 여러분, 제 영상 오늘 되게 뭔가 체계 없고 중구난방이고 뭐 하는 거지 싶은 그런 영상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5년은 뭔가 일도 많고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과정들이 이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감사한 마음이고, 2026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재밌고 또 힐링되는 그림들 많이 그리고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어떤 힐링의 시간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 네,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그림들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2026년에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은 그런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